작가들이 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도 그랬고 주변 작가들도 그렇고 비쌀지언정 큰 의심 없이 썼던 것 같아요. 정신건강에 좋아요. 왔다다. 그래서 추천드린다. 만약에 여러분이 면접을 잘 봐서 취업을 하게 된다면 바로 실전에 들어가야 될 거란 말이죠. 취업한 거 좋은데 그러면 내가 당장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나만의 장비를 좀 준비를 해놓고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16년 차인 제가 방송작가로 시작할 때 필수로 준비하면 좋을 것들,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예상하셨겠지만 노트북. 요 노트북 되겠습니다. 방송작가는 노트북이 거의 분신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일할 때는 막 정해진 곳이 없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여기 사무실 가서 회의하고 촬영장에 가고 지방에 미팅을 가기도 하고 업무 환경에 따라서 상황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업무를 노트북으로 해요. 그래서 노트북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 작가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는 LG 그램, 이 노트북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맥북 쓰는 경우도 봤고 아수스나 갤럭시 쪽으로 쓰는 경우도 가끔 보긴 했는데, 아무래도 일할 때 이게 다들 노트북 뭘 쓰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램이 압도적이에요. 작가들이 그램을 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가벼워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이게 짐이 많거든요. 작가들 가방 열어보면 정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혹시 몰라 병이 있어가지고 진짜 많은데, 노트북은 심지어 가장 많이 쓰는 거다 보니까 항상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무조건 성능이 좋고 가벼워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LG가 이 그램이라는 시리즈 만들 때 브랜딩을 너무 잘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 주변 작가들도 그렇고 비쌀지언정 큰 의심 없이 다들 노트북을 그램을 썼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이걸로 영상 보면서 대본도 쓰고 자막도 써야 되고 프롬프트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업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램을 추천을 드리는데, 사이즈는 개인 취향이긴 한데 제가 그 전에 14인치를 썼었고 지금 15인치를 쓰거든요. 너무 좋아요. 16인치는 제가 예전에 남자 후배가 16인치를 들고 다니는 거 봤었는데, 저거는 매일 들고 다니기가 조금 크다라는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인식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15인치를 선택한 건데 굉장히 만족해요. 요즘 막 렌가 비싸고 막 난리도 아니어가지고 좀 부담스럽겠지만, 저 이거 광고 받은 거 아니고 그냥 제가 작년에 써보고 좋았어가지고 알려드리는 건데, 그 리퍼 연구소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전도 노트북을 편집도 하니까 좋은 성능의 노트북을 쓰고 싶은데 이 돈을 들인 게 맞나 하고 검색을 해보다가 그 리퍼 연구소에서 이 노트북을 봤거든요. 근데 괜찮겠는 거예요. 가격이 너무 쌌어요. 등급이 낮은 걸로는 안 갔고, 제가 그때 A 플러스 등급이었나 S 등급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샀는데 74만 원. 그러면 진짜 싸잖아요. 요즘에 노트북 성능 좋은 거 최신형 하면 막 150만 원, 200만 원 막 이러니까. 근데 물론 그렇게 사도 돼요. 넘버원 필수템이기 때문에 그 돈을 투자하고 사도 괜찮은데, 혹시 나 좀 부담됐는데 하면은 그런 리퍼 사이트 이게 좀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일단 제가 1년 좀 안 되게 써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문제 없이 잘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이나? 이 친구 노트북 거치대, 얘도 필수품입니다. 초반부터 쓰세요. 이게 안 그래도 작가들이 거북목 맞고 일자목 맞고 이게 밤새서 작업을 하다 보면 몸이 바른 자세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게 보게 되는데, 주변 작가들한테 들어보니까 받침대 이거 끼끗해봐야 막 2만 원? 이거 쓰면 확실히 낫다라는 얘기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작년보다 쓰기 시작했는데 훨씬 나요. 그 다음에 필수로 필요한 거는 마우스를 써야 되는데, 저는 지금 노트북 살 때 그냥 기본으로 넣어줬던 무선 광 마우스를 쓰고 있는데, 이거 말고 버티컬 마우스. 제가 지금 재취업하면 1번으로 사고 싶은 게 버티컬 마우스예요. 저희가 한 5년은 썼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든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비싼 거 살 필요도 없어. 제가 썼던 게 한 3만 원대짜리 제품이었어요. 버티컬 마우스가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안 써봐서 막 누구 사고 어렵다고 그러고 막 그런 초각티를 낸다고 하니까 그냥 적당히 싼 걸 사가지고 해봤던 거였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본가 데스크탑에 있는 마우스도 제가 버티컬로 바꿔놨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번에 본가 갔을 때 그 마우스 이거랑 바꿔서 체인지 하려고 그랬는데, 뭐가 뭐 설정이 꼬였는지 제가 여기 노트북에다가 꽂아보고 뭐하고 했는데도 안 돼서 그냥 나중에 돈 주고 사자 이거 그냥 그러고 지금 뒀는데, 이것도 추천드리는 이유는 저희 작가들 직업병하고 연결돼 있어요. 손목 진짜 아파요. 그래서 찌릿찌릿하면서 아프기 때문에 이것도 관리가 필요한데, 그랬을 때 버티컬 마우스를 쓰니까 확실히 좀 손목 통증이 좀 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우스 버티컬 사세요. 진짜 저는 이거 투자는 맞다고 봐요. 우리는 계속 컴퓨터 작업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개인 취향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필수라고 보거든요. 바로 이 줄 이어폰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들아 좀 힘 좀 내봐. 반드시 이 제품을 사라는 뜻은 아니고 저는 유선 이어폰, 유선 헤드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얼마나 경이로워요. 무려 이어폰을 충전 안 하고 쓸 수 있어. 블루투스가 일하고 있는데 끊기지 않아. 요거를 노트북에 이렇게 꽂기만 하면 내가 10시간을 작업을 해도 배터리가 다 됐다고 소리가 안 나오거나 블루투스가 끊겼다고 소리가 갑자기 꺼지고 해서 사람 열받게 하지 않는다니까? 저도 에어팟 프로 갖고 있거든요. 근데 프로의 장점이 있죠. 잘 쓰고 있는데 이게 저희는 이제 컴퓨터를 갖고 작업을 하잖아요. 영상을 보면서 자막 작업을 한다든가 대본을 쓴다든가 편집을 할 때 이게 블루투스가 시간이 지나면 자꾸 이게 연결이 한 번씩 끊겨서 업무하는데 자꾸 끊김이 발생하더라고요. 무선의 편안함으로 버텼는데 이제 승질이 나가지고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줄 이어폰을 다시 사고 광명을 찾았거든요. 그냥 뭐 이거 안 비싸잖아요. 한 2, 3만 원대? 아니면은 뭐 아이리버나 이런 제품들 그 진짜 한 10,000원대? 업무를 할 때 쓰는 건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평소에 뭐 노래가를 듣고 뭐 유튜브를 보고 뭐 하고 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무선 이어폰 쓰면 되지. 근데 업무할 때는 유선 이어폰이 왔다다. 그래서 추천드린다. 하드웨어 부분에서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거? 이거는 최근 한 5년 사이에 많아진 것 같은데 태블릿이 많이 보편화된 이후부터 촬영 현장에서 태블릿 제품을 쓰는 분들을 종종 보긴 해요. 굳이 대본을 프린트하지 않고 파일을 열어서 바로 보는 경우도 있고 출연자한테 큐카드 주는 걸 그것도 만들지 않고 태블릿을 만들어서 전달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많이 쓰고 있기는 한데 내가 안 갖고 있는데 방송 작가로 일하기 위해서 태블릿을 산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일을 하기 위해서 태블릿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은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필요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글 프로그램. 그냥 한글 프로그램은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유료 결제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게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게 작가 업무의 99%는 한글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전히 작가가 만드는 모든 대본, 구성안, 자막, 모든 서류 작업들은 다 한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요한 것들은 좀 내 손에 미리 익혀두면 좋아요. 내 업무 환경의 질이 달라지는데 한글 프로그램으로 대본을 만들 때 작가들이 많이 쓰는 단축키를 좀 알려드릴게요.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데 반드시 필요한 단축키들은 이것들이에요. 컨트롤 부분 같은 경우는 제일 유명한 거죠. 컨트롤 Z, 컨트롤 시프트 Z. 작업을 하다가 그 앞으로 돌아간다든가 아니면 다시 돌아온다든가 그 다음에 방송 작가들의 거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컨트롤 S. 이거는 그냥 지금부터 1분에 한 번씩 컨트롤 S로 자동 저장하는 습관을 들여놓는 게 좋아요. 옛날에나 뭐 프로그램 뻥나고 이랬지. 요즘 같은 시대에 뭐 프로그램이 날라가겠냐. 뭐 그렇게 수시로 저장해줘야 되냐 할 수 있는데 생각과는 다를걸요? 대본이 아무리 짧아도 20페이지가 넘어가고요. 그 자료조사가 보통은 50페이지, 많으면 100페이지도 넘어가는데 그게 텍스트만 있어도 엄청 무거워지는데 온갖 사진이며 표며 링크며 다 들어가요. 그러면은 무거워지겠죠? 게다가 우리는 노트북을 뭐 한두 시간 쓰나요? 하루 종일 쓰는데 그러면 얘가 이제 뭐 과부하되고 열심히 썼던 자료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사건들이 생겨요. 밤새면서 작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새벽 한 2, 3시쯤에 누가 소리 질러요. 그러면은 그 작가가 쓰던 대본이 날아간 거예요. 요즘에는 한글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류가 나서 갑자기 꺼지는 경우에도 이전 파일 불러오시겠습니까? 해서 불러오기 누르면은 이게 떠요. 뜨긴 뜨는데 방금 전까지 작업하던 거기까지는 안 되고 이 프로그램 시스템 내에서 마지막으로 저장됐던 부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다시 써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런 일을 한번 겪으면 의욕이 확 꺾이잖아요. 지금부터 손에 익혀놓으면 좋고요. 대본 안에서 이게 필요한 부분, 글자 이런 거 위치 찾을 때는 컨트롤 F를 많이 쓰고 컨트롤 F10을 누르면은 문자표 이렇게 떠요. 근데 생각보다 대본 작업할 때 문자표 쓸 일이 많거든요. 컨트롤 F10도 그냥 손에 항상 일하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Alt L을 누르면 글자 모양 창이 떠요. 이 글자 모양 창에서는 글자 뭐 폰트, 크기, 자간, 색상, 뭐 형광펜 칠하는 것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또 표 같은 경우는 테두리 변경도 할 수 있어가지고 이것도 많이 쓰는 단축키고요. Alt-C도 진짜 저는 되게 유용하게 잘 쓰는데 이게 글자랑 문단을 복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본에서 뭐 어느 부분에서 Alt-C를 한 다음에 대본의 다른 부분 가서 Alt-C를 다시 하면은 앞에 복사했던 거를 그대로 여기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료들을 만들 때 그냥 사실 보기 좋은 게 좋잖아요. 이 자료를 깔끔하게 만드는 게 정말 미묘한 차이인데 폰트, 글씨 크기, 자간? 이거만 좀 약간 통일이 돼도
훨씬 더 깔끔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Alt-C를 중간중간에 써가지고 글자랑 뭐 문단을 복사해가지고 대본에 다른 부분에 적용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톤을 맞춰요.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베이스에서 내가 강조할 부분들만 이렇게 바꿔놔야지 눈에 들어오지. 와, 분산돼 있으면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Alt-C를 손에 익혀서 활용을 많이 하면 진짜 좋아요. 그리고 F7이 뭐냐면은 용지 설정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새 파일을 열었을 때 나오는 그 기본 세팅 말고 세팅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F7 누르면은 그걸 전체적으로 다 조정할 수 있는 걸 여기 한 번에 할 수 있으니까 F7 눌러가지고 조정하시면 돼요. 이런 한글 프로그램 단축키를 좀 잘 알아놓고 손에 익혀놓으면은 정신 건강에 좋아요. 훨씬 나아요.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뭐 있으면 좋고 아니어도 되는 것들은 한글 프로그램을 제외한 그 외의 것들 모두 전부인데 PPT 같은 경우는 기획안을 만들 때 많이 쓰거든요. 사실 저도 잘 못하는데 요즘에는 보면은 학교에서 이런 것들 많이 미리 배워놔서 오니까 PPT를 의외로 한글 프로그램보다 잘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PPT도 잘 할 줄 알면 좋아요. 저도 항상 PPT 공부해야 되는데 PPT 배워야 되는데 생각은 하는데 귀찮아가지고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편집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진짜 필요가 없는데 저처럼 이렇게 업무의 확장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취미 생활이라든가 뭐 다양하게 내가 스킬을 배우면 좋겠다. 이것도 배워두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경우에는 편집 프로그램 쓰셔도 되고요. 편집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PD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거의 압도적으로 프리미어 프로를 쓰더라고요. 대중적으로 쓰는 거를 좀 약간 배워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저는 프리미어 프로 추천드려요. Love, life, fashion, love, life, fashion. 그 다음에는 패션? 패션이란 말도 좀 그런데 그냥 의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뭐 평소에 작가가 어떻게 입고 다니든 아무도 신경 안 쓰거든요. 막 뭐 예를 들면 너무 과하게 노출하거나 지나가다가도 눈이 돌아갈 정도로 이렇게 의상이 특이하면 좀 그렇겠지만 평소에 일할 때는 누가 뭘 어떻게 입고 다니든 아무도 신경 안 쓴단 말이죠. 왜 최근에 인터넷에서 그거 유행했잖아요. 서울 지역별 직장인 의상 짤 상암 가잖아요. 그 모든 의상이 섞여 있어요. 그게 상암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평소에는 을지로 강남 성수 스타일로 출연자랑 미팅한다든가 좀 약간 격식을 갖춰야 될 때 뭐 그런 경우에는 광화문 판교 스타일로 좀 입고 다니고 촬영장에서는 구로 가서 스타일이에요. 그 촬영장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건데 약간 방송국의 불문율?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만 모두가 왜 하는 그 불문율 있잖아요. 촬영장에서는 무조건 무채색을 입는다요. 검은색, 짙은 남색, 회색. 요 색이 바레이션 안에서 대부분의 의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저도 초창기 영상 보면은 회색 맨투맨 이런 거 많이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검은색 입고 있고 제가 이것도 자주 입는 옷인데 집에 옷장에 열잖아요. 그러면 회색 맨투맨이 많아요. 그래서 저 약간 에러인 게 가끔씩 뭐 미팅이라든가 아니면 친구 결혼식이라든가 뭔가 좀 포멀하게 갖춰 입어야 되는 날 입을 옷이 없어요. 이게 왜 불문율이 됐냐면은 이게 제작진들은 이게 화면 뒤에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튀지 않으려면 그냥 어두운 색, 무채색 옷을 입어야지 그나마 이게 스쳐 지나가고 뭐 그러더라도 좀 덜 눈에 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가 자연스럽게 생겨가지고 무채색 옷을 입는 문화가 형성이 됐고 그리고 이게 촬영장에서 생각보다 앉을 장소도 없고 막 먼지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어디 바닥에 앉아있고 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뭐가 많이 묻어요. 스포티하고 오염이 강한 옷? 이거에 손이 가게 되고 대부분 다 그렇게 입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가잖아요. 봄가을 시즌 되면은 그냥 회색 후드에 향연이야. 한 무리가 있고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거기에 이제 검은색 롱패딩을 다 똑같이 입고 있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입기에 편안한 옷들, 스포티한 옷들 중에서 검은색, 회색, 약간 이런 무채색 옷들을 좀 준비해 놓으면 좋아요. 굿이 룩화 된다, 촬영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거예요. 여기에 연결돼서 가방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갖고 왔어. 일단 평소에 일할 때는 이런 백팩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산 건데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사이즈가 커서 이 노트북이 들어가요, 이 안에. 그리고 애가 후들후들 약해 보이긴 보호장치가 없긴 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노트북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뒤쪽에다가 판판하게 노트북 안전하게 넣어놓고 그다음에 그 앞에 이렇게 적재 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방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트북 좀 큰 거 들고 다니시면 좀 편하고 그리고 촬영장에서는 이런 힙색 슬립백 특히 이 나이키 슬립백은 진짜 제작진들 많이 써요. 이거 아니더라도 이런 형태 있잖아요. 이거 하나 갖고 있으면 좋은데 보여드릴게. 딱 이렇게 장착하면 이게 내 뱃살. 이렇게 슬림백은 이렇게 탁 붙잖아요. 이게 딱
고정이 되니까 막 이렇게 움직이거나 뭐하고 할 때 막 이렇게 떨어질 것도 없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게 커요. 보이실란가? 열면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또 있고 열 수 있게 되어 있고, 검은색 바지, 검은색 티, 힙색, 요거 촬영 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까 제가 보던 것처럼 몸에 쫙 붙기도 하고, 이게 작가들이 생각보다 그 촬영할 때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많거든요. 이게 작가 박스라고 있어요. 뭐 스케치북이라든가 뭐 기본적인 필기구라든가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작가 박스를 이게 무거운 다 들고 다닐 수 없어서 어디에 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스튜디오일 때는 그걸 찾아가서 꺼내서 쓰면 되는데, 특히나 야외 같은 거 도는 경우에는 내가 그걸 다시 또 찾아서 이게 해서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집에 있는 거 갖고 오거나 아니면 못 갖고 온 경우는 이 슬립백에다가 보드 마카랑 형광펜이랑 그리고 삼색 펜, 그리고 검은색, 흰색 마스킹 테이프, 그리고 가위, 이거는 항상 이 안에 넣어놓거든요.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쓰는 일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제작진들이 좀 이게 슬림백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필수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좀 작가들이 많이 쓰는 사이트들을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맞춤법 검사 사이트가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대본을 잘 써도 글을 쓰고 작업을 하다 보면 오타가 생긴다든가 뭐 놓치는 부분이 이게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그대로 보내면 이것 또한 내 신뢰를 깎아먹는 일이 된단 말이죠. 외부에 공유하기 전에 무조건 맞춤법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맞춤법 검사 사이트를 좀 많이 이용하고요. 국립국어 표준대사전, 이것도 되게 비싼 맥락인데, 인문학 프로그램이라든가 좀 뭔가 정보를 전달하고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명확한 단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들어가가지고 많이 검색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읽어보고 썼었고, 예전에는 네이버 유의어 사전이라고 해가지고 단어를 쓰면 거기에 이게 동그랗게 그 단어를 기준으로 비슷한 유의어, 뭐 반대어, 동의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게 있었거든요. 전 그거 되게 좋았었는데, 제가 최근에 안 써서 그런가? 좀 뭔가 좀 찾기 어렵게? 뭐가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해소를 한 게 AI하고 소통하는 걸로 좀 바꿨어요. 그랬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워플레이스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촬영에서 쓸 수 있는 장소들을 쫙 모아놓은 사이트예요. 여기서 보고 우리 프로그램 컨셉에 맞는 데들을 컨택해서 답사 가보고 뭐 촬영 날짜 정해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촬영 장소를 많이 구하는데, 스튜디오 형식 같은 경우는 방송사 내에 있는 스튜디오를 많이 쓰기도 하고 이런 외부 스튜디오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거 말고 왜 요즘에는 되게 다양하게 가정집 같은 느낌, 혹은 어떤 뭐 동아리방 같은 느낌, 뭐 이런 공간 자체에서 좀 약간 되게 좀 느낌을 다르게 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 컨셉에 맞는 그 집, 공간을 찾을 때 이런 아웃플레이스를 많이 쓰는 거죠. 에어비앤비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이게 촬영이라기보단 좀 약간 공간을 대여해주는, 여행하는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대여해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뭐 진짜 마음에 드는 데가 생겼다 그러면은 연락해서 우리가 이거 촬영을 하려고 한다, 가능하냐를 먼저 물어보고 조율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촬영을 전제로 내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에서 좀 약간 어려운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걸 다 생각했을 때는 아웃플레이스를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서브의 개념이고, 일반 카페나 일반 공간을 찾아서 거기에 전화해서 그날 통대관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시작할 때 준비하면 좋을 필수품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이게 방송 작가를 달려고 노트북도 샀고 모두 샀고 프로그램도 결제했고 단축키 같은 것도 다 많이 손에 익혔고 작가들 많이 가는 사이트도 알아놨고 했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일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반드시 가지면 좋은 스킬? 이거는 절대 AI한테도 대체가 안 되는 그런 스킬들? 어차피 다른 준비물 다 챙기는 김에 이 마인드 준비물도 같이 장착하면 더 좋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좀 뻔뻔해지고 거절당해도 마음의 그 마상을 빨리 회복하는 마인드, 그게 좀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이게 하다 보니까 매번 이게 강조하는 게 똑같아지는 것 같아서 조금 고민이 되긴 되는데, 필수품들을 다 갖고 있어도 이건 현장에서 내가 일을 하기 위한 준비물인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내 마음도 준비가 돼야 되는데, 저희는 뭐 전화도 진짜 많이 해야 되고 제안도 많이 해야 되고 거절도 많이 당해야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일을 하려면 결국에는 그거를 극복해야 되거든요. 내 안에 그 벽이, 허들이 이렇게 있으면 최대한 그걸 빨리 허무는 게 내 정신 건강에 좋아요. 진짜 실질적인 업무할 때도 훨씬 도움이 돼요. 여기저기 찔러보는 거. 제가 예전에 섭외 비법 영상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인터넷으로 백날 첫날 검색한다고
정보가 나오지가 않아요. 내가 직접적으로 막 여기저기 전화해서 적극적으로 이게 좀 귀를 개척해서 알아내야 하는데 거절당하거나 뭔가 안 좋은 소리 들어도 그걸 빨리 잊어버리는 마인드, 그리고 약간 적극적으로 귀를 개척하려고 하는 그 마인드들이 되게 필요하단 말이죠. 이해해요. 나도 통화하기 싫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막 어려움 부탁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싫긴 싫은데 피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힘들더라도 내 안에 있는 허들을 최대한 빨리 허물어뜨리고 최대한 빨리 낮춰놓는 게 나의 정신 건강에도 좋고 정말 실질적으로 나 일하는 퍼포먼스에도 좋아요. 진짜 이거 정말 여러 번 강조해도 정말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화가 가진 힘은 진짜 위대해요. AI가 아무리 발전했어도 그 전화로 사람 대 사람으로 통화해서 얻는 그 정보와 이거는 아직은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쓸데없이 뻘짓한 것 같은데 인터넷만 두드려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업무 속도가 빨라져요. 이 전화라는 것에 가치를 믿고 적극적으로 해봐야겠다. 이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진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나의 마인드까지 다 완벽하게 장착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6년 차 작가로 일하면서 방송 작가로 이제 막 일을 시작할 때 필수로 갖고 있으면 좋을 것들, 필수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뭐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혹시 또 방송 작가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 이런 미디어 업계 관련해서 궁금한 것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영상 찍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